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 큰일 났다. 빈집 1천만 가구 매물 터졌다. 지금은 집값 거품이 심하고 대출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주력층과 갭투자,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분담금, 인건비, 가격 거품을 고려할 때 투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연끌 매입자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 빈집 200만 가구에다가 다주택과 법인에 남아도는 빈집 800만 구를 더하여 1천만 가구의 매물 폭탄이 집값 폭락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큰일 났다. 정말로 빈집 1천만 가구 이제 마침내 쏟아지네요. 자, 어떻습니까? 분기되고 있네요. 자, 오래된 아파트 구축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인데 집값이 올랐다가 떨어져 버리면 그 집을 비싸게 산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부동산 투자자가 지금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상급지는 어느 정도 따라가요. 근데 대부분 곳을 말하는 거예요. 주력층이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갭 투자도 매입을 잘 안 합니다. 물론 서울의 중심지는 해요. 근데 서울의 중심지는 몇 분의 몇 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수도권, 지방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 지금 임대주택 사업 낸다고 해서 뭐 그렇게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을 만들기가 쉽지도 않아요. 자, 먼저 주력층이 매수를 안 한다. 외지인들, 지방 투자자가 서울을 매입하는 게 급감하고 있어요. 그나마 서울은 좀 있는데 경기도는 아예 그냥 전멸입니다. 두 번째, 2030의 젊은 층, 연끌 갭 투자에 정말 최대 피해를 본 거죠. 예전에 꼭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게 2030이에요. 근데 지금 관망으로 돌아섰고 외국인들도 70% 주력, 즉 외국인 하면 중국인들인데 중국인들이 매도한답니다. 갭 투자, 자, 전세가 역대급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이제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은 하락입니다.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갭 투자자가 없고 이게 지방은 정말로 피눈물 나겠죠. 예금금리가 높고 대체 수요, 갭 투자를 안 하는 것은 한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역전세네, 뭐 깡통전세네 이런 거. 집값 거품이 높아요. 수도권이 더 높은 건 맞지만 지방이라고 지금 집값 쌉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엄청 높아요. 투자자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이번엔 다주택자들, 기존 다주택 집값 하락으로 손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매도 우선입니다. 추가 매수자들, 전세가율이 낮아 아직은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전세가가. 근데 아직은 만족스럽지를 못해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집값도 뛰다 보니까. 그래서 갭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을 하자니 더 좋은 걸 잡을 경우는 내 걸 팔아버리면 되지만 안 좋은 걸 보통 잡을 경우 이 안 좋은 걸 끌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시적 2주택이 어려운 거예요. 더 좋은 걸 매수를 하고 내 걸 팔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이제 3년이죠. 조정지역은 2년이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구축, 재건축 왜 위험하냐? 해보세요. 거품 가격 싸다고 해서 거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0년, 21년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두 번째, 3기 신도시 공급. 이미 지어진 2기 신도시 그 새 아파트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이 구축이. 다주택 물량, 여러분들 다주택이 뭘 털어내겠어요? 신축 털어내겠어요? 구축 털어내겠어요? 구축 털어내겠죠. 선호도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갭 차이가 큽니다. 구축은 가격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아요. 미분양이 많다는 것도 안 좋은 현상이에요. 아니 새 것들 미분양도 남아도는데 누가 헌 거를 싸다고 해서 덥석 잡을까? 하락장에
이거 추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거주가 상대적으로 신축에 비해서 적어요. 잉여주택이 많아요. 남는 주택. 늦게 하락합니다. 그렇죠. 신축이 먼저 하락했고 구축이 나중에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오래된 아파트 큰일 났다. 분담금, 비선호 투자성.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 어우, 이제 로또 재건축. 옛날에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하면 그냥 다들 로또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집값이 비싼 곳은 뭐 아직도 로또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집값이 비싸지 않잖아요. 추가 분담금 이걸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분담금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재건축하는 것들이 추락하는 거예요. 보면 분담금, 자재값 급등으로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 경기도 60%, 지방의 80%. 와. 경기도의 60%, 지방의 80% 이게 재건축 기대주들이 오히려 손실을 보게 생겼어요. 이게 진행을 했을 경우 다주택자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쌌기 때문에 하락장이에요. 완전한 하락장이 예전에 22년에 왔었고 다시 또 회복을 했는데 또 온다면 투매하겠죠. 이미 지방은 투매해도 안 팔립니다. 지방은 안 팔려요. 지금 아파트 비선호,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오래된 아파트는 선호하지 않아요. 2기, 3기 신도시, 택지주고 새 아파트가 더 우위라고요. 구축 아파트 올수리 비용만 해도요. 여러분들 30평대 하면 올수리에도 5천에서 1억이 들어가. 1억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냥 방 한 칸 하는데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건축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투자성, 갭 투자 시에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집값 상승장에 신축에 비해 상승폭도 낮고 인구 감소, 공급 과잉으로 빈집이 증가하는데 빈집의 대부분은 구축입니다. 자, 정리하면 오래된 아파트가 왜 큰일 나느냐. 분담금, 또 선호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투자성이 없다. 폭락 후에 회복이 왜 어려울까요? 특히 폭락한 다음에 회복이 어려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지역적으로는 광역시라든가 지방 중수도시의 아파트들이 위험하고요. 두 번째, 경기도에서도 외곽, 인천의 외곽, 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1, 2기 완성된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새 아파트긴 하지만 왜 위험하냐? 3기 신도시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것들에 비해서 비싸요. 1기 신도시는 이제 구축이겠죠. 분당이나 평촌 일부 빼놓고는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일산 그리고 중동 3보는 상대적으로 분당 평촌에 비해서 적성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할 때도 보면은 유형, 이번에 지역은 그렇고요. 유형, 어느 게 폭락 후에 회복이 어렵냐.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빌라, 오피, 도시형상주택,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00세대 미만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안 팔립니다. 자, 비주택,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생활의 숙박시설, 호텔 뭐 많잖아요. 이런 거. 토지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토지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잘 골라야 돈을 벌어요. 막연한 토지, 인구 감소 이런 곳의 토지들은 별로. 결론적으로는 자,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것은 아파트, 대단지나 두 번째는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뭐 그 비아파트나 이런 것만 잡아야 돼요. 대상 다주택자 법인 부동산 여러 채 부여한 분들은 회복이 될까 좀 의심스러워요. 특히 수도권은 그나마 그렇겠는데 지방 꼭지 영끌에 잡은 분들 갭 투자한 분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멀었어요.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 꼭지장에서 자본금 수입 대비 무리수를 두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빈집 1천만 가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보세요. 빈집 순수 빈집이 200만인데 이게 한 5년 지나면 또 300만 채로 늘어난답니다. 5년 만에. 와, 이거 지금
여러분들 100만 하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집 100만? 100만 가구? 분당의 2배가 넘는, 동탄, 이동탄의 2배가 넘는,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그런 물량이에요. 그게 5년 만에 늘어난다고요. 지금 벌써 200만이에요. 도시의 빈집 160만, 주로 구축. 시골의 빈집 40만, 주로 구축입니다. 다주택 법인 800만 호예요. 다주택자 750만.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빼고 이렇게 지금 남아도는 건 빈집 아닙니까? 법인들이 뭔 집이 필요해요? 회사인데 50만 원 합쳐갖고 800만. 결국 진짜 빈집 1천만 가구 맞아요. 이게 1천만 가구라는 얘기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이런 건 다 빼고, 단독 다가구 빼고요. 어마어마하죠. 자, 일본 집값 폭락 한국 따라갈까?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일본이 30년 동안 5억 아파트가 1억까지, 5억 주택이 1억까지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인구 감소, 똑같네요. 공급 과잉, 일본도 엄청나게 많은데 똑같네요. 부채, 가계부채 엄청나죠. 거품 붕괴, 거품이 많았기 때문에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단 하나, 경제 성장률.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완전 망가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2포인트 이상 꾸준히 상승했는데, 최근에 지금 분기별 2분기 마이너스 0.2, 3분기 0.1% 성장,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올해 2.5% 맞출까요? 만약에 이 성장, 경제 성장률이 멈춰버리면요, 일본장 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왜 해놨냐? 경제 성장률만 일본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제 성장이. 여기 보시면 서울 집값은 302까지 뛰었어요. 더 낮았다가 94년 기준으로. 그런데 일본 집값은 오히려 90년대에 더 높았다가 112입니다. 어때요? 3배 차이가 나네요. 최근에 도쿄의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땅값도 보실래요? 일본은 이렇게 뛴 다음에, 자, 40년간 52배 뛴 다음에 폭락한 거 보세요. 여기. 와, 엄청나게 폭락. 우리나라 49년간 더 뛰었어요. 일본보다 83배 뛰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떨어진 게 이거예요. 떨어진 것도 없어요. 경제위기 터졌다가는 이게 땅값 난리 나겠죠. 부동산 선택을 잘해야 삽니다. 자, 이제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살 수 있으면 서울 잡으세요. 점점 양극화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왜 경기도 인천에 조심하라고 하냐면 3기 신도시, 또 신도시가 약 100만 가구가 어디에 들어와요? 서울에 안 들어오잖아요. 경기도하고 인천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물량이. 서울은 땅이 좁고 경기도는 서울의 20배나 돼, 땅이요. 새 아파트, 헌 아파트. 새 아파트가 더 경쟁력이 있죠. 신도시 새 아파트 남아돌아가지고 2기 신도시의 새 아파트도 문제가 되는데, 그냥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헌 아파트는 오죽하겠어요. 2,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새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구축이 상대적으로 위험해지고, 다주택 주요 매물, 헌 아파트, 또 아파트가 아닌 이것들 비아파트, 그래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명품이냐 평범하냐, 지역별로 똘똘한 아파트 중심으로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요. 평범한 아파트는 물량도 많고 거래도 지금 없어요. 더군다나 인구 감소, 공급 폭탄 때문에 헌 아파트는 슬럼화돼요. 읽어보실래요? 자, 근데 색다른 이제 주장이 있어서 오늘 잘 들으세요. 아니, 자꾸 왜 서울만 뛴다고 하고 경기도 지방은 별로라고 하고, 왜 새 것만 뛴다고 헌 거는 별로라고 하느냐?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자, 가을 이사 때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 지금 이제 최근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올라갈 게 누구냐? 상급지라는 조건 하에 구축이 더 뛸 것 같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 자, 새 아파트는 많이 거의 신고가 근처예요. 근데 구축은 많이 뛰긴 했지만 회복률이 낮아요. 새 아파트의 반절도 안 돼요. 아무리 추가 분담금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너무 차이가 나. 당연히 신축보다 구축이 더 뛸 거예요.
서울 경기 중심의 상급지 덜 오른 구축이 유망하다. 꼭 기억하세요. 많이 오른 신축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꼭지에 잡아야 하니까 대단지 구축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무데나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라 상급지,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지 이런 데를 상급지라고 해요. 강남, 한강변, 서울과 경기의 핵심 구축을 잡아라. 두 번째, 서울 경기 덜 오른 곳.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상대적으로 세대수도 많고 입지도 괜찮은데 덜 올랐다. 그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위주로 뛴다고요. 서울과 경기, 인천, 풍라구에 덜 오른 곳. 경기, 인천, 외곽 덜 올라도 근데 이제 너무 외곽인 곳은 덜 올라도 회복이 불투명해요. 그런 데는 조심해야 돼요. 광역시 지방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인구 감소. 그래서 미지수다. 재개발 빌라가 지금 안 쪘어요. 너무나 안 쪘어요. 당연하죠. 왜? 재건축도 안 뛰었습니다. 서울, 강남 이런 데 빼고. 왜 덜 뛰었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올해나 내년에 혹시 집값이 뛴다면 재개발 빌라가 뛸 가능성이 아주 커요.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서울 비아파트 또 아파트 아닌 것들도 이제 키 맞추기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피스 이제 그렇다고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떨어져갖고 못 팔고 있는 비아파트, 뭐 도시형, 오피스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빌라 이런 것들 얘들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 파세요. 괜히 또 끌고 갔다가 나중에 땅 치지 마시고. 이익이 신도시 새 아파트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곳들은 올라갑니다. 이제 사이클상 두 번째 또 가르쳐 줄게요.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 이거 어제도 얘기해 드렸는데 그래서 많이 이거 문의가 오더라고요. 정말 그러냐고. 데이터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사이클이 수도권이 하락하면 서울이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서울이 하락하면 수도권이 하락하면 지방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 상승하면 지방이 하락하고 서로 반대로 갔다고요. 보시면 자, 먼저 서울하고 대구. 여기 서울은 수도권으로 보시고 대구는 지방으로 보자고요. 보세요. 2000년부터 최근까지인데 와, 여기 지금 계속 올라갔네요. 언제까지 올라갔냐? 이 박스 이게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인데 박스를 보자고. 1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올라갔죠. 여기 빨간색이 매매가입니다. 이 밑에 대구 볼까요? 2005년에서 2010년 떨어졌네요. 여기 보세요. 떨어졌잖아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졌네요. 두 번째 네모칸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서울은 떨어졌어요. 2010년부터 15년까지 떨어졌죠. 그쵸? 근데 대구 뛰는 거 보세요. 미친 듯이 뛰었어요. 10년에서 15년 사이. 신기하죠? 완전 반대입니다. 또 반대예요. 보세요. 세 번째 칸. 자, 서울이 15년부터 꾸준하게 19년까지 뛰었어요. 근데 대구는 떨어지고 있어요. 15년부터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그러다가 공통점이 있어요. 20년, 21년 이때는 둘 다 뛰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그런데 23년부터 24년 지금 현재 수도권은 뛰고 있고 지방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가네요. 또 보세요. 2005년, 2010년 수도권 상승, 지방 하락. 2010년, 15년 수도권 하락, 지방 상승. 2015년에서 2019년 수도권은 상승하는데 지방은 하락. 지금 여기 지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달라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3개가 수도권하고 지방이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도 그래요. 벌써 4번이나 그런 거예요. 4번, 5번만 공통적이에요. 19년, 21년에 폭등했고 22년에 수도권, 지방 다 같이 하락했고. 근데 5번, 23년, 24년 작년하고 올해 수도권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은 하락이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될까?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상승. 이게 이제 맞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지를 좀 봐야겠어요. 지금 너무 제가 구축 조심해라, 지방 조심해라고 여러 번 얘기는 했지만 이 사이클이 변수라 이 말이에요. 사이클이. 그동안에 안 뛴 구축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방이 더 뛸 수 있다. 자, 이 가능성은 얘기해 드립니다. 인력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자,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시거나 서울 재개발 빌라, 신속 통합, 모아타운 이런데 인력은 소액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갭투자 인력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1, 2억 구축 아니면 서울의 소형 외곽 나홀로는 잡지 마세요. 나홀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식 지금 많이 빠졌는데 본인이 주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우량 주식 많이 빠진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는 아직 더 빠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바닥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현대차 우리나라 코스피가 너무 못 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코스피 펀드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은 ETF,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 자, 지금 구축 아파트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들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는 그동안 오르지 않은 신축과 지방 아파트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